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먼저 투자자별 매매 현황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좀 많이 사줬어요. 물론 기관도 사줬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코스피를 사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차트를 보면서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 먼저 코스닥 먼저 이제 제가 차트를 열어 놓았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봐도 그렇고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등한 지수라고 하죠. 그 기준점은 여기 코로나 때 이후 최저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코스피로 가시게 되면은 물론 코스피도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코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그 상승폭이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 맞추기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코스피에 상장된 대형주들, 특히 금융주들, 철강주들,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속해 있는 코스피 이제 코스피에 소속된 주식들이 키 맞추겠다는 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동안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지금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뒤늦게 조금 조명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이 당분간이라는 게 사실 일주일이 될지 이주일이 될지 그리고 이번 달 내내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코스피에서 그동안 좀 안 올랐던 특히 시크니컬 위주의 종목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순매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게 이어지는 어떤 저의 의견과 이어지는 건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제 제일 먼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전에 동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때 올라오고 나서도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음봉이 나온 날도 계속 삼성전자는 갈 거니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또 떨어지는 날에도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 승부 보셔야 된다, 끝까지 끌고 가셔서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비록 조금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 나왔어요. 캔들이 나왔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 매수가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매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아주 시장 대비해서 지극히 매력적이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또 너무너무 강력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 재산을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주식은 아니라는 거를 저도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삼성전자가 최근에 디램 가격 때문에 조금 더 비교적 탄력적이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조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정말 장기적인 호흡으로 본다면 그 장기적인 호흡이라는 게 비단 한 분기라든지 이런 호흡이 아니라 6개월, 1년 이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시점인 5만 5천 이하에서
5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하여튼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끌고 가서 6만원에서 65,000원까지는 좀 승부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등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고요. 뭐 요거는 저는 아직은 제가 워낙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뭐 시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유한양행 뭐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요거는 계속 갈 것 같은데, 또 오늘 호재성 기사가 나왔어요. 송도에,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을 짓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번 90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간단한 코멘트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뭐 한국조선해양 정말 평상시에 볼 만한 일이 없었던 주식들이죠. 삼성조선해양,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현대중공업 지주 막 이런 것들이 그동안 코로나 대비해서 사실 거의 못 올라왔죠. 잠시 오르나 했습니다만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소외주 중에서도 최고의 소외주들이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로 금융 섹터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이 다가오죠. 9월이 다가오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연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움직임이 조금 옛날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가을쯤에 조금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워낙 주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스마트해지셨고, 또 워낙 좀 선취매라는 그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매매, 최바닥권에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이 최근에 조금 다시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뭐한 3, 4일 전부터 굉장히 연기금 포함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금융주 단에서 최선호주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요 두 종목인데요. 지금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매수가 대비로 오늘 매수하시게 되면은 연말에 배당을 5에서 6% 정도 받게 되시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6.59%, 7%뭐 이렇게 6.5에서 7% 정도 현금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꽤 짭짤한 배당 수익률이죠. 그래서 배당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멀리서 보셔도 되고 월봉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최바닥권에 있는 지금 주식들이에요. KB금융도 그렇고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근데 최근 들어서 역시 하나금융지주도 연기금과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에요. 워낙 주가가 코로나 때 이제 지수가 올라간 거 대비 많이 못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당도 노리면서 약간의 어떤 주식 수익률도 누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5일선 따라서 잘 가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가고 있지만 얘가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응은 21선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또 주봉이나 월봉이 워낙, 지금 월봉 같은 경우에는 이 도지 캔들 빼놓으면은 사실 뭐 4개의 캔들 연속 상승을 했고, 주봉은 좀 더 세죠. 예, 주봉도 거의 쉼없이 올라왔는데 단기 과열이라고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LG화학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섹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성장성, 이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퍼포밍할 어떤 실적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지금 16만 1,400원이라는 이 주식이 이 기업을 완벽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이제 나타내는 주가 수준이 아니다. 앞자리 이 정도는 찍혀도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추천을 드린 거고, 뭐 단타 매매로 만약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다면 이런 주식을 소개시켜드리지 않았겠죠. 조금 화끈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차트 플레이가 가능한 소형주를 소개시켜드렸겠습니다만, 우리 유튜브 채널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널이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려야 되는 게 안전하다 보니까 확실한 모멘텀과 확실한 시총과 확실한 어떤 여러 가지 실제 퍼포밍을 가진 주식을 추천해드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추천을 드렸었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게 MC넥스입니다. MC넥스인데 최근에 21선을 눌렸어요. 오늘도 조금 눌리는 모습이고 장중에 사실 37,350원, 뭐 1%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 눌리고 있어요. 근데 뭐 눌린다고 해서 저는 저번 AS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눌리면 땡큐 하고 사야 될 주식이 MC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핸드폰 카메라로만 보시면 안 되는 주식이다.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그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동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C넥스도 눌리고 있고 그렇지만 문제없이 저는 사실 오늘도 약간의 추매는 했거든요. 약간의 추매는 했고 최근 수급이 보시면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라는 사람들도 특히 기관이라는 곳의 어떤 수급은 굉장히 물론 기간도 쭉 사는 경우가 있죠. 꾸준하게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도 치고 빠지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주식에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MC넥스라는 주식에 사실 거의 안 들어왔었고 그 전에 좀 기간이 많이 플레이했던 주식인데 최근에 기간 수급이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30일 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간 수급이 남아있고 연기금의 수급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 가치를 생각하고 차트적으로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한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네페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오늘 뭐 2% 정도 눌렸는데 아무래도 이 주식이 코스닥 주식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0.29%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눌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이 좀 도와주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전에 동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은 비록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여전히 연기금은 또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줬고 수급단에서 워낙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선 MC넥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급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도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다시 한번 시세 뽑아줄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대응을 저는 일단은 1차 매수 구간을 굳이 잡아드리자면 요 라인 21선 라인에서 한번 잡아드리고 싶고 2차 매수 라인을 31,000원대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밴드 구간이 크진 않아요. 1차, 2차 구간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 주식이 61선을 이탈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만약에 61선 이탈한다면 그때는 단기 손절을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제가 그때 가서 또 AS 동영상 저는 절대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추천드리고 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계속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AS 동영상 드리고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주기 때문에 유료 회원님들과 다르게 조금 설명도 두리뭉실하고 차트적인 것도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유료회원님들과 카페에 와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수익 인증도 있고 또 이제 유료회원님들 VIP 분들 리딩하는 것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정확히 이 기업을 지금 왜 사야 되는지, 이 기업의 실적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다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도 좀 간결하게 할 수밖에 없고 좀 설명도 좀 간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에코프로비엠, MC넥스 네페스 여전히 계속 저는 추천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만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